지난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전동 킥보드 관련 사안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상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수칙 위반과 관련해서 과태료, 범칙금 조항이 새로 생겼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지난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가 새로 생긴 건데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이용 자격과 안전장비 착용 여부가 강화된 겁니다. 기존에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살부터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운전자가 16살 미만일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킥보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장비 착용도 의무화됐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고요. 작은 킥보드에 2명이 같이 타는 등 승차 정원을 초과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당장 적발하는 대신 당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인데요.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안전 운행을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법까지 고쳐가면서 안전을 강화하는 이유가 요즘 점점 더 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제한 속도가 시속 25km인데요.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별다른 안전 보호 장치가 없어서 사고가 날 경우 인명 피해도 큽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일어난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충돌 영상인데요. 이 충돌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20여 미터나 날아갔고 결국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특히 숨진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사고 당시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활성화하면서 사고가 늘고 특히 2017년, 2018년 각각 4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2019년엔 2배인 8명으로 늘어나는 등 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도로 위 운행 등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본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를 타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요즘에는 곳곳에서 볼 수 있죠. 공유 형태의 킥보드를 많이들 이용하는데 이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은 이제 자기 헬멧을 가지고 다니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제도와 현실의 간격은 없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모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공유 킥보드를 자주 쓰는 청년층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제 개인 킥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헬멧을 사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보통 대학생들은 수업 간 이동 등 짧은 거리를 간편하게 가기 위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개인 안전모를 가지고 다니는 건 불편하고 또 비현실적이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공유 킥보드의 안전모를 공유하는 방안도 나오긴 했는데 위생이나 관리 문제 탓에 뾰족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안전모 300여 개를 시범 비치했는데 200여 개가 분실되고 50여 개가 파손되는 등 공유 안전모는 사실상 실패였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공유 킥보드 업체 등은 안전모 보관함을 제작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쯤 그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공유 경제의 편리함도 누릴 수 있는 종합적인 인프라 정비와 지원 등의 접점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 안전 운행으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법도 강화되고 당국에서도 또 제도와 현실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타야겠습니다. 안상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